이번 시간에는 완충 용액과 생체내 화학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로 진도는 다 끝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완충 용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완충 용액이라는 거는 이제 개념 자체는 완충, 범퍼 용액이라고 하죠. 이 완충이 뭐냐면 산이나 염기를 넣어도 pH가 크게 변하지 않게 만들어진 용액을 이제 완충 용액이라고 합니다. 뭐 만약에 증류수 같은 데다가 산을 넣으면 당연히 pH가 갑자기 낮아지겠죠. 또는 증류수에다가 염기를 넣으면 갑자기 pH가 증가할 거예요. 자, 이렇게 증류수 같은 녀석은 완충작용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넣어준 대로 산이면 산, H+가 나오면 pH가 확 떨어지고 OH- 들어오면 pH가 확 올라가는 이런 이런 용매인데, 어떤 용액에다가 산을 집어넣으면 예상했던 것보다 pH가 낮아지지 않고 또 염기를 넣어도 pH가 올라가지 않는 산염기 변화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용액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이제 완충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아세트산 이온이 있습니다. 아세트산 이온을 먼저 이렇게 물에 녹이면 지금 아세트산이 이제 물과 반응을 해서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을 얘한테 이렇게 주고, 얘는 아세트산 음이온이 됐고요. 수소 이온이 일로 갔으니까 얘는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짝산 짝염기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자, 얘가 산이고요. 얘는 염기고요. 바로 얘는 이제 산의 짝꿍이니까 짝 염기고요. 이쪽은 짝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것과 약한 거를 한번 구별 지어보면, 자, 아세트산은 당연히 약산이죠. 네, 약산입니다. 자, 요 위에는 이제 호칭이고요. 호칭. 자, 위에서 쓴 거는 호칭이고요. 호칭과 별개로 우리가 이제 강한지 약한지를 볼 건데, 강한지 약한지를 보기 위해서 세기를 보면, 자, 아세트산은 약해요. 그쵸? 약산이에요. 자, 아세트산이 약산이면 양약 강강 이렇게 가주면 돼요. 양약 강강. 얘가 약산이면 얘도 약하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약염기. 자, 얘는 약산의 짝꿍이니까 강염기고요. 얘는 이제 강산입니다. 자, 약산이니까 얘네들은 많이 존재한다. 많이 존재하고요. 얘네들은 적게 존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 Ka 값이 낮기 때문에 여기 아세트산 이온하고 물로 많이 존재할 거고요. 얘네들은 아주 적은 양만 존재할 거예요. 아주 적은 양만 존재하고 얘네들은 많이 존재하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염기 평형인데, 자,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 자, 일단 지금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베이스하고 있는 녀석이 산이죠. 산. 자, 얘가 산이에요. 주인공이 산이에요. 산이면 그 반대되는 염기를 넣어줄 건데, 중요한 건 강한 염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강염기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약산으로부터 수소 이온을 떼야 돼요. 자, 이 녀석은 스스로 수소를 물론 내놓지만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죠. 약산이니까. 그래서 요 수소를 강제로 떼기 위해서 강한 염기를 넣어야 돼요. 이 수소를 강제로 뗀다. 그래서 강염기를 넣어줘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강염기는 이온화가 잘 되죠. 내가 몇 몰을 넣어줬으면 그 몇 몰이 전부 다 이온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약한 염기를 넣어주면 이 약한 염기가 내가 1몰을 넣었는데 그 1몰 중에서 몇 분의 몇이나 몇 퍼센트나 이온화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약한 염기를 넣어주면 안 되고요. 반드시 강한 염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강한 염기를 넣어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몇 몰을 넣었을 때 몇 몰이 이온화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확히 이온화된 수산화 이온이 전부 다 수소를 떼낼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강염기를 넣어줍니다. 근데 강염기를 얼마큼 넣어주냐? 초기 농도를 좀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초기 농도가 1.0몰이다. 자, 1.0몰이다. 자, 그러면 1.0몰이 그대로 아세트산 분자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여기서 강염기를 얼마큼 넣어줄 거냐? 여기서 강염기를 0.5만큼 넣어줄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몰수를 정확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세트산의 몰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농도 곱하기 부피죠.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지금 여기 있는 농도가 1.0몰이고 부피가 요거의 부피가 1리터다 라고 해보면 자, 초기 농도가 1.0몰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1리터니까 이 둘로 인해서 넣어준 1.0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0몰이 중요한데 이 1.0몰에서 절반 정도, 꼭 절반일 필요는 없지만 절반 정도를 라고 해볼게요. 절반 정도인 0.5몰의 염기를 넣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0.5몰은 농도와 이 강염기의 농도와 부피에 의해서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농도를 어떻게 해서 부피를 어떻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0.5몰을 넣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아세트산 이온이 OH-랑 반응하겠죠. 그래서 아세트산 음이온으로 존재하고 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초기 농도에 얘가 1.0몰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OH-를 얼마큼 넣어줬죠? 얼마큼 넣어줬냐면 0.5몰 넣어줬죠. 0.5몰을 이렇게 넣어주면 자, 반응을 하겠죠. 자, 근데 이 반응은 선생님이 여기다 보다시피 평형 화살표를 안 쓰고 오른쪽으로만 가는 화살표를 했어요. 왜냐? 이거는 비가역이에요. 얘가 강염기이기 때문에 이 수소를 떼서 물이 되면 다시 일로 넘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얘는 가역입니다. 비가역이에요. 비가역. 이렇게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반응이 전부 다 일어납니다. 즉 우리가 흔히 화학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계 반응물이 얘니까 얘가 0.5몰 다 반응하겠고 얘도 0.5몰 반응하겠고 얘들은 0.5몰씩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녀석을 보면 빼기 해주니까 0.5몰이고요. 얘는 없고요. 0.5몰이고요. 여기도 0.5몰이죠. 근데 사실 물의 몰수는 큰 의미 없고요. 누구의 몰수가 중요하냐? 자, 요 형태로 존재하는 산으로 존재하는 녀석, 아세트산으로 존재하는 녀석과 아세트산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녀석의 몰수가 중요합니다. 자, 얘는 산이었죠. 약산이었죠. 자, 얘는 약산의 짝염기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존재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여기 0.5 대 0.5니까 1대1이죠. 자, 이렇게 존재하는 약산과 짝염기, 즉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음이온이 이렇게 짝꿍으로 존재하는데 그 비율이
1대1, 1대. 요때가 완충작용이 최대인 용액이에요. 완충용액이에요. 자, 일단 완충용액을 만드는 법을 다시 설명하면, 자, 먼저 아세트산 같은 약한 산을 물에 녹입니다. 그러면 이 아세트산이 물론 이온화는 되겠지만 이온화되는 양이 아주 적어요. 대부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약산에다가 이 약산에서 수소를 전부다는 아니죠. 반만 뗄 거예요. 반을 뗄 만한 강한 염기를 넣어줍니다. 그럼 양은 얼마큼 넣어주냐? 자, 약산이 이만큼 있으면 그 염기는 이거의 절반 정도를 떼줄 만큼만 넣습니다. 그러면 이 절반의 수산화 이온이 약산의 수소를 전부 다 떼서, 그러니까 얘가 뗄 수 있는 양만큼 전부 다 떼서 0.5, 0.5를 떼서 0.5를 남기고 0.5는 이렇게 음이온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강제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충용액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완충용액은 결과적으로 다시 이런 평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자, 이거는 처음에 아세트산을 넣어줬을 때, 아세트산만을 넣어줬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 글만 보면 얘네들은 적고 얘네들은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여기서 염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서 염기에 의해서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음이온이 이렇게 반반씩 존재하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게 이제 완충용액인데, 얘가 왜 완충작용을 하냐? 자, 새로운 평형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과 자, 이 녀석으로 이렇게 공존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나트륨이 구경꾼으로 있을 거고요. 나트륨은 구경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에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용액이 왜 완충작용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수소이온이 들어왔다. 그럼 수소이온이 얘랑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수소이온이 들어오면 아세트산 음이온이 그 수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아세트산 음이온이 수소이온을 다 잡아먹어서 아세트산 분자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즉, 외부에서 수소이온이 들어오면 그 수소이온을 아세트산 음이온이 담당해서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남아돌지 않기 때문에 pH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염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자, 염기가 들어오면 그 염기가 남아있으면 이게 pH가 막 올라가는 건데, 수산화 이온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수소화나 이온에 수소를 먹입니다. 누가? 얘가.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수산화 이온에다가 수소를 다 먹여줍니다. 다 수소를 갖다 줘. 그러면 수산화 이온이 수소를 받고 다 물이 돼요. 즉, 넣어준 수산화 이온이 전부 다 소모가 됩니다. 이렇게 수소 이온이 들어오면 아세트산 음이온이 그 수소를 다 막하고요. 수산화 이온이 들어오면 아세트산 분자가 그거를 다 마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들어오면 수산화 이온이든 수소 이온이든 전부 다 소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충 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 녀석들이 1대1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뭐 2대1로 존재해도 또는 뭐 1대2로 존재해도 뭐 3대1로 존재해도 비교적 어느 정도 수치가 비슷한 정도라면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완충작용이 제일 좋은 건 1대1인 거죠. 그렇지만 2대1이거나 1대2여도 완충작용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2대1로 존재하면 아세트산 분자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수산화 이온을 조금 더 많이 마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2대1일 때는 수소 이온을 마크하기는 조금 부족한 거죠. 자, 반대로 1대2로 된다면 수소 이온을 마크하기는 좋지만 수산화 이온을 마크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대1 때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1대1이 아니어도 완충 용액이라고 불릴 수가 있고 완충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 첫 번째 식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식은 아세트산을 그냥 녹였을 때, 아세트산을 그냥 녹였을 때의 그냥 평형입니다. 아세트산을 그냥 녹였을 때 평형이면 당연히 아세트산 분자 형태로 많이 존재하겠죠. 근데 여기다가 염기를 넣었다. NaOH와 같은 염기를 넣으면 이 아세트산이 절반가량 이온화가 강제로 이온화가 돼서 이가 돼서 두 번째 줄과 같은 이런 새로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요 두 개는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충 용액에는 이러한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충 용액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당연히 여기 있는 녀석들은 완벽하게 이온화가 될 거기 때문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요. 얘네들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의 평형에서는 얘가 약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한 녀석들은 거의 없는 녀석들이고요. 주황색으로 칠한 녀석들이 많이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아니 여기 아세트산 이온이 없고 여기 아세트산 이온이 많다는 건가? 자,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아세트산 이온이어도 어디에서 도출됐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아세트산 음이온은 아세트산에서 이온화된 게 아니고 아세트산 음이온과 나트륨이 이렇게 해서 이온화돼서 나온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애초에 아세트산을 이렇게 물과 반응시켜서 아세트산 음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이렇게 평형이 유지가 되겠죠. 물론 이때도 당연히 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1.0몰이 있었다. 그런데 이 1.0몰에서 수산화이온,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같은 거, 수산화나트륨 같은 걸 집어넣어서 강염기를 집어넣어서 이 중에서 0.5를 날리고 0.5몰만 남겼으면 그 0.5몰에 해당되는 평형이 지금 아래와 같은 평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0.5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0.5몰 남아있는 0.5몰 말고 나머지 아세트산 이온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0.5몰이 처음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0.5몰이 결국 이온화돼서 0.5몰과 0.5몰로 존재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처음에 아세트산을 1몰 넣어주면 얘가 아주 조금 이온화되고 대부분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요거 무시하고 요렇게만 존재한다고 봐도 돼요. 요렇게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OH-를 0.5만큼 넣었다. 절반만큼 넣었다. 그러면 1.0이던 게 절반만큼 깎여서 0.5몰만 남겠죠. 그 0.5몰에 해당하는 남아있는 아세트산의 평형이 이 식입니다. 그럼 나머지 0.5몰의 아세트산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수소 이온을 OH-가 다 가져가서 0.5몰의 수소는 0.5몰의 OH-가 다 가져가서 물이 돼버렸고요. 남아있는 아세트산 음이온이 이제 나트륨하고 이제 짝꿍이 되는 거죠.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어쨌든 근데 요걸로 존재하지 않고 다시 이온화 될 거니까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 0.5, 얘 0.5로 존재한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수소를 넣어주면 얘가 반응해서 수소를 다 소모시켜버리고
OH-를 넣어주면 얘랑 반응해서 다 소모시켜서 결국 소량의 산이나 염기를 넣었을 때 완충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아주 깔끔합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1대1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산을 첨가하면 이 녀석과 반응을 해서 여기 있는 녀석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요. 염기를 첨가하면 이 녀석과 반응해서 원래 여기 있던 녀석들이 OH-와 반응해서 이렇게 바뀐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넣어준 H+, 넣어준 OH-가 모두 소모된다. 그래서 pH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생체 내에서 완충 용액의 역할을 이제 조사하기 뭐 이런 건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완충 용액이 우리 생체에서도 일어난다. 즉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침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용액들이 대부분 완충 용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물론 강산을 먹거나 뭐 강염기를 먹거나 이러면 정말 치명적인 건데 그런 단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몸에서 막 운동을 하면 젖산이라는 게 분비됩니다. 이것도 산이에요. 그 산을 최대한 산이 막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 있는 pH가 막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표적으로 침이 있는데요. 뭐 침 같은 것도 완충 용액이기 때문에 뭐 음식물을 먹었을 때 강한 뭐 산이나 염기면 물론 위험하겠지만 뭐 음식물에 있는 산 정도 뭐 그런 정도는 충분히 완충 용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도를 다 나가봤는데요. 기말고사까지 조금 더 노력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문제풀이 그 영상도 이제 조만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미리 풀어보고 그 영상도 참고하기 바랍니다.